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오늘은 달러원이 잘 안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외환보이고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연금 수합에 관련돼서 한국은행의 코멘트가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관련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달러원이 잘 안 빠지는데요. 달러 인덱스나 엔화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약세입니다. 그리고 미국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덜 반응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원화 이자율이 더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 발표된 외환보이고 발표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원화 약세의 근본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부진, 금융시장의 신뢰 부족, 그리고 자본 유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원화에 상대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달러원 그래프인데 이번 주에 이 정도에 있던 것들이 트럼프 영향을 봐서 많이 내려왔었는데 결국 1440원도 못 뚫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를 보면 그림표는 비슷하지만 사실 달러원보다는 훨씬 더 아래 레벨이 있거든요. 옌원을 보면 아주 극명한데요. 주초에 9.36에 있던 게 지금 9.60이 됐으니까요. 상당한 차이를 있고, 이 정도로 지금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5일 날 외환보이고 발표는 411 빌리언, 그러니까 4,110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고, 12월 달에 415.6이었고요. 11월에 415.4, 415.7, 그 다음에 420이 9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6월 이래의 최저 수준이고요. 그리고 월간 감소폭도 23년 4월에 6이 줄었었는데 지금 4.6이 줄어서 이거 이래의 최고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은행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감소했다,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융기관들이 국내 개인이나 기관들로부터 예금을 받잖아요. 그 예금 받은 달러를 국내 구자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티은행이라든가 JP라든가 은행들이 갖고 있는 해외 구자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는데, 연말이 되니까 해외 구자에다가 예치를 하면 회계상 불이익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게 회계상은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다 어느 정도 예치한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국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거주자 예금 금액이 꽤 되거든요. 그 금액이 꽤 되는 이유는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달러 원이 잘 안 빠지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거였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가 확대되니까 국민연금한테 셀앤 바이 스왑을 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줄었겠죠.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한국은행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줄었다, 이렇게 설명한 건 정확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이후의 코멘트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 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지만, 그러니까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죠. 만기 때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소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국민연금이 그 만기 때 가서 그 투자했던 해외 투자를 갖다가 회수를 해서 그만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국민연금은 아직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해외 투자는 감액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해놓은 거는. 그렇다면 만기 때 둘 중에 하나인데 스왑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스왑을 결제해서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스왑을 연장하면 외환보유고에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스왑을 결제하고 시장에서 달러를 매입하게 되면 누군가 팔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온쇼 달러 전체를 보면 한국은행이 팔아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외환보유고는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좀 헷갈리게 얘기한 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기 때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환원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선물한 포지션을 외환보유고에서 고려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이 맞다면
NDF 개인 물량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NDF도 선물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NDF 개인 물량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코멘트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컨셉에 오해가 있거나 변명을 하는 거죠. 외환보유고라는 거는 현재 갖고 있는 돈이지 선물하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외환 정책, 금리 정책에 대해서 요즘 많이 꼬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변명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뭔가 발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들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달러원 시장이 아래쪽으로는 잘 안 빠지고 또 위쪽으로는 개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국민연금은 60원에서 70원 정도에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달러원이 좀 좁은 레인지에 당분간 갇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올라가면 팔고 좀 내려오면 사고, 그런 전략이 먹히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바이코리아, 셀코리아하고 관계에 있어서 주식시장하고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